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welcome. 방송을 시작하려고 사연들이 쭉 모여있는 걸 보니까 사연 맨 위에 알아보기 쉽게 버섯순이가 간단하게 사연 내용을 딱딱 한 단어씩으로 적어놨는데 뭉태기들의 이름들이 다 이러네요. 변태, 치질, 섹스, 똥. 아이고, 어쩜 좋냐. 섹스 박물관이라는 데를 갔다 왔다. 우리나라에 섹스 박물관이 생겼다는 기사를 보고 오늘에야 갔다 왔다. 왠지 여자들끼리 가는 것보다는 남친이랑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서 남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녁 늦게 도착했지. 참고로 저녁 11시까지 하더라고. 좀 기대를 하고 들어갔지. 흠이 입장료 내라 하는데 비싸더라. 10,000원. 3층에 가면 음료를 무료로 준다고 하더만. 그래도 비싸. 아무튼 그 돈을 주고 들어갔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거는 불상 같은 거였는데 요상 야릇한 자세를 취하고 있더만. 뭐라고 했더라? 탄트라 뭐라 했던데. 아무튼 옆에 설명서 같은 거 있어서 읽어보긴 했다. 지금은 기억 안 난다. 그치 뭐. 박물관은 3층으로 되어 있더만. 1층은 주로 인도에서 수집한 것들이 있고 2층은 한국과 일본, 중국 것들이 있더라. 그 박물관에 제일 많이 있는 게 남근이야. 그 종류가 무지 다양하더라고. 사이즈별로, 모양별, 재질별로 아주 다양하게 있더라고. 재밌었다고. 다른 건 그냥 길했고 나의 눈길을 끄는 게 있었는데 춘화라는 걸 거기서 처음 봤어. 인도, 중국, 일본, 한국 춘화. 나라마다 특색 있는 그림이 인상적이었지. 특히 일본. 너무 오버해서 그리더라고. 어찌 사람 팔뚝보다 크게 그리냐. 진짜로 그래서 2차 대전 때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본 남자들은 누구나 거대한 성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또 그 태평양 전쟁 있기 이전 시대의 미국으로 이민이 아니라 유학을 먼저 갔던,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공부해서 교수되고 일본으로 돌아오고 그랬던 세대의 그 체험담 얘기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남부에 가서 그 농사일 같은 거 거두는 아르바이트, 방학 때마다 말하자면 농장 같은 데 일꾼으로 들어가서 일해서 학비 조달하고, 뭐 사람 머리통보다 더 큰 들쥐 나오는 거, 그런 거 잡으러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그걸 잡았더니 저녁 때 그걸 아줌마가 튀겨서 밥상에 올려주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의 미국 사람들이 아는 게 없던 그 시절에 대학 친구들이 누구나 다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실금실금 경계하는 것이, 바지를 열면 이 거대한 말뚝만한 것이 들어있을 거라고 다 생각을 했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거꾸로잖아. 거꾸로 일본 사람이라 그러면 에게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연애 소설이 있었다는 건 알았거든. 그거 가니까 있더라고. 야시한 그림과 함께. 나에게 오늘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온 하루였어.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재미난 거 많이 보고 온 걸로 이 아쉬움을 달래야지. 다른 나라에도 섹스 박물관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막 가본 데 있어? 고스 식구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봐요. 좀 비싸긴 해도 자주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기회니까. 가본 적 없이요. 섹스 박물관에 갈 필요성을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느끼는데, 왜냐하면 섹스 박물관에 있다는 물건 중에서 제가 안 본 물건이라든가 모르는 물건은 거의 없는 것이야. 섹스 샵엔 나가봤죠. 10,000원이면 조금 비싸다라는. 하기는 그 섹스 박물관을 무슨 정부에서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닐 테고
뭐 누가 독지가가 그럼 우리 국민들에게 섹스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섹스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인도의 섹스, 중국의 섹스, 일본의 섹스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됩니다. 제가 유언장에 매해 섹스 박물관 앞으로 10억 원씩 지원되도록 뭐 이럴 건 아니지 않겠어? 그럼 뭐 입장료 내야지 뭐. 그 돈 10,000원 낸다고 해서 음료수를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가지각종 다양한 남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현장에서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 확실히 피부상으로는 좀 비싸다 한 느낌일 수도 있겠네. 섹스샵은 섹스 박물관과는 달라서 그것을 이렇게 딱 보서 아이씨 얘하고 주세요. 그러면 바로 사용이 되잖아. 뭘 샀는지 왜 궁금해요 당신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알면 되는 거죠. 이런 불효가 엄마한테 마왕이라고 했다. 프린스 라임 센티멘탈 보이 마녀 중독증 걸렸음이 보내는데 엄마한테 마왕이라고 얘기하면 불효가 되는 거야? 그냥 실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왕이라고 엄마를 부르면 불효의 영역에 접근하는 거라 이제. 마왕방송 다시 듣기라고 했다가 배가 고파서 엄마한테 3살짜리 목소리로 귀엽게 돌단자 환영해. 마왕 밥 줘 라고 엄마한테 말해버렸다. 근데 그 말을 한 직후 우리 엄마의 반응, 돌비한테 말하는 영숙이 목소리로 아유 우리 아들 영어도 써요. 조금만 기다려요. 밥 줄게요. 그래 우리 엄마는 망 이거를 맘 엄마 마음으로 들었던 거야. 맘 밥 줘. 망 밥 줘였는데 됐네. 사이좋게 웃었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구나. 엄마한테 마왕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불효가 되는구나. 왠지 모르게 가슴에 뭐가 맺히는데 좀 기분에. 자 뭐 서태지가 프로듀스를 하였다 하여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넬의 음악을 다들 한번 직접 들어봅시다. 노래 제목은 Stay. Stay. 내 눈물이 마를 때까지 stay. 내가 나를 모를 때까지 stay. 아주 조금만 기다려. Stay. 내 기억의 주인은 나야. Stay. 내가 널 보내줄 때까지 stay. 내 기억 속에서라도 조금의 따뜻함이라도 간직할 수 있게 해줘. 난 이미 얼어버릴 듯 한없이 차가워. 너마저 떠나면 나에게 이젠 아름다움이 없어. 난 이미 버려져 있고 한없이 더러워.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안에 머물러 있었잖아. 이제 그냥 집이라고 생각해. 조금의 따뜻함이라도 간직할 수 있게 해줘. 난 이미 얼어버릴 듯 한없이 차가워. 너마저
뭐 보도되거나 얘기되기로는 서태지가 프로듀스했다라고 돼 있는데, 내 앨범 부클릿이나 뭐 이렇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서태지가 프로듀스를 한 건 아니고 제작을, 그 제작자가 되어주는 거고, 그리고 프로듀스는 본인들의 셀프 프로듀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악들은 자신들이 다 한 것으로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차이점이라면 전작에 비해서 대단히 많이 정리가 되었네요. 전작이 글쎄 이 아마추어들이 이 핸드 카메라 들고서 막 이렇게 찍은 그런 인디 냄새가 정말 빡빡 나는, 그래서 그것이 뭐 나쁘다 좋다의 차원은 아닌데 그냥 사실 그대로 그렇다는 거지. 굉장히 세련되게 사운드가 이제 쫙 정리가 돼서 아주 깔끔하게 곳곳에 정리가 다 되어 있고, 소리도 굉장히 풍성해졌고, 이 뭐라 그럴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것도 있는 것이 음정 삐꾸럭 가면서 이렇게 왠지 모르게 되게 정서불안한 애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넬의 지금까지 있었던 매력 중에 하나였는데, 싹 이 메이저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 매력은 좀 없어졌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후렴부에서는 신승훈이 모던락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이제 음색이 나오는데, 뭐 대단히 고급스러워졌어요, 그죠? 자, 뭐 이 평가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닿는지 안 닿는지는 쭉 들어보셔야 할 일이니까 한번 봅시다. 계속 넬의 음반 가운데서 오늘은 스테이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요. 똥 얘기, 색 얘기는 가라. 그치, 나는 언젠가 우리 청취자들이 똥하고 섹스의 그 굴레를 과감히 뚫고 일어나서 정말로 내용성 있는 그런 글들을 여러분들이 보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젠 똥꼬 얘기다. 똥 얘기하고 똥꼬 얘기는 얼마나 무슨 차이가 있는데? 부제 치질의 추억. 세 번의 진병 검사와 함께 한 6개월간의 지겨운 복용이 끝나고 폐결핵 완치 판정을 받던 날, 병원에 나서는 아빠 차 뒷좌석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렇게나 싸댄 방귀가 훗날 나에게 그토록 크나큰 재앙이 되어 찾아올 줄은 몰랐지. 그날의 배출은 평소와 다르게 무언가 퍽 하고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차 안을 가득 메우는 썩은 계란의 향취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잊도록 만들더군. 차가 병원을 빠져나간 순간 나는 속으로 외쳤어. 아디오스! 이제 다시는 이곳을 오는 일이 없으리라. 점점점점. 자, 생리통을 겪는 여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군. 용기를 내어 병원에 가기 전까지 며칠 동안 부린 것은 성질이요, 쓰린 것은 똥꼬였지. 밤마다 뒷구녕을 향한 손을 어쩔 줄 모르는 채 어정쩡한 자세로 엎드려 잠을 설친 나는 결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타인의 후장을 함부로 쑤시는 짓은 하지 않기로 속으로 맹세했어. 그러니까 똥칠 말하는 거지. 사실 남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키득키득 웃는 거는 이 후장 얘기밖에 없을 거야, 그지? 그게 어른도 애랑 똑같은 게, 애들이 괜히 지들끼리 시시덕 끼고 키키닥대고 막 웃을 때 들어보면 하나도 웃긴 얘기 아닌데, 얘들아 그게 왜 웃기니? 라는 생각이 들도록 지들끼리 막 뒤집어지면서 웃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뭐 똥꼬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막 입에 그런 얘기 닿으면서 계속 지들끼리 웃잖아요. 뭐 후장 얘기, 치질 얘기는 이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건데, 이거를 키득키득 하면서 웃어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이 치질 환자들이 조기에 치질을 발견하거나 조기에 병원에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이 계속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작은 따옴표하고 수심을 당하던 그날, 여간호사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바지를 내리고 돌아누운 스스로에게 조금 놀라게 되더군. 마음속으로 예행 연습을 너무 했던 탓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돌아누운 채 뒤늦게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들어오는 의사의 손가락, 컥 이렇게 쿡쿡 쑤셔대면서 아프냐고 묻는 의사가 밉더군. 그날 이후로는 좌욕의 나날들
결코 금욕의 나날들은 아니었음. 하루에 2번씩 양변기에 얹은 대야 위에서 뜨끈거리는 물속에 후끈거리는 엉덩이를 집어넣은 채 짱구는 못 말려와 함께 생활을 했지. 우와, 처음 좌욕하고 대야 위를 떠다니는 이물질에 굉장히 놀랬다는. 휴지 조각에 먼지에 털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있는 거야? 아이디 정지형에 가까워지고 있어. 이 새끼줄로 해결했던 옛 조상들은 대체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더군. 난 고작 똥꼬가 휴지 조각을 씹어먹은 것만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데 말이야. 하여간 그렇게 한 달 이상을 좌욕과 치질약으로 보내고 이제는 거의 다 사라지고 있는 중이야. 병원에 갔더니 이제 좌욕만 열심히 하면 된다더군. 하여간 걱정이야. 치질은 100% 완치가 없다던데. 먼 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치질은 완치가 안 되고 재발이 거의 뭐 무조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심각한 잘못된 지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치질의 재발률이라는 거는 물론 재발률이라는 게 있지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암의 재발률, 장염 재발률, 무슨 뭐 결핵 재발률, 모든 병의 재발률을 다 따져보면 수술하고 나서 다시 재발하는 그 재발률이란 게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끝으로 우리나라 남녀가 70% 이상이 치질이고 그 중에는 자기가 치질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우리 식구들 중에는 치질 환자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치질 특집이라도 해보는 게 어때? 1시간 내내 치질 얘기한 적이 한두 번이야 우리가? 맨날 똥, 색, 변태 얘기하는 것도 지겹잖아. 약간 관점을 틀어서 이번엔 똥이 아닌 똥꼬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지도. 추신, 아무리 연습해도 똥꼬로 대야의 물을 마셨다 뱉었다 하는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하겠더라. 혹시 할 줄 아는 식구 없는감? 마왕은 할 수 있으려나? 무슨 항문호흡이니 뭐 뇌호흡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면서 그게 뭐 몸에 좋다는 둥, 뭐 건강에 뭐 득도 하게 된다, 뭐 경지가, 몸의 기운이, 이 음양오행이, 신체가, 오장육부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아가리로나 숨이나 잘 쉬어 씨발들아. 항문으로 숨 쉰다고 맨날. 아씨, 그 밤에 선배 집들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맨날 모여 노는 게 낙이었던, 어디 다니면서 가령 뭐 극장을 다닌다, 뭐 술집을 다닌다 하는 거 이제 돈 없어서 못 하고, 할 줄 아는 건 기타 치는 거밖에 없고, 꿈이란 오로지 그거밖에 없고, 담배는 장초 이렇게 만난 반가운, 그렇게 생활했던 저게, 이 놀이라는 거는 모여서 어딜 가는 게 아니니까 각자 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마실 돌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꼭 선배 중에서 나이 제일 많은데 거의 꼭 껴가지고서는, 자기 직장도 있는데 꼭 백수들 모이는데 와가지고서 꼭 항문으로 호흡을 해야 된다는 둥 맨날 그런 얘기 주장한 형이 있었는데, 항문으로 숨 뿔딱뿔딱 쉬어가지고 요새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나 모르겠다. 항문으로 뿔딱뿔딱 숨 쉬면서 우리 중에 피부는 제일 안 좋더만. 형 요새도 똥꼬로 숨 쉬우? 뭐 비도 계속 부슬부슬 며칠째나 내리고, 여름이니까 사실 온도도 더워지는 것도 더워지는 거고, 이 습기가 뭐 오늘 같은 경우 온도가 많이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짜증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넥스트도 없는 돈에 이사를 했다우. 왜 여름이 굉장히 그 원망스러웠다는 감옥살이의 그 이야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겨울이면은 추우니까 죄수들끼리 모여서 그 체온을 공유하고자 하는데, 여름이면 더우니까 옆에서 그 열기를 내뿜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미워지고 싫더라. 저놈 자식 없어졌으면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괴롭더라 하는 그 징역살이의 고통에 대한 거를 토로한 분이 있죠. 그래서 넥스트 숙소가 그 왜 카메라 고발 같은 데서 보면은 동남아 노동자 숙소 그 기습해가지고
이런 인권 유린이 막 이러는 데 있잖아요. 거기랑 똑같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여름에 이 쌈나서 팀 해산하겠다. 그래서 공연 끝나고 바로 다음날 이사를 갔잖아. 온몸이 쑤셔가지고 다 죽을라 그러는데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이사 갈라 그러니까 아침 10시라는 게 학생들 수준으로 볼 때는 아침 10시지만 이 우리 딴따라들한테 아침 10시라는 거는 보통 분들의 한 새벽 3시나 4시를 얘기하는 거니까 온몸 아파 죽겠는데 새벽 4시나 3시에 두들겨 깨워가지고서 야 이사 가자 그러면 뿔딱지 날 거 아니겠어. 하여간 이사를 무사히 가서 짐 정리를 깨끗이 마치고 상당히 깔끔하고 수준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주문한 2층 침대하고 도착할 예정입니다. 무슨 어디 이상한 조폭 합숙소나 아니면은 준 군사 조직 게릴라 합숙소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텔레비는 대빵 크다? 자, 이 여름 되면은 참 그 습기, 축축함, 더위, 무더움, 꾸질꾸질함 이런 것이 참 괴로움인데 아주 지금 그런 환경에 노출돼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꾸질꾸질하고 극적극적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름 되니까 친구 녀석이 당당하게 습진약 사던 거 생각난다. 습진. 습진. 저기 여자들도 이런 쓰라림을 느낄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사타구니 습진 걸리는 거 있잖아. 그거 조금 따끔하면서도 이렇게 가렵잖아. 공공장소에서는 아무리 가려워도 긁기도 좀 민망하고 가려운 부위가 부위라 오해 살 여지도 많고 여자들이 그런 쓰라림을 느낄 가능성이 남자들에 비해서 더더욱 크지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입었던 속옷 그 고쟁이들의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대단히 통풍을 신경 쓴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전처럼 박테리아나 뭐 아니면 이런 세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처법이나 항생제 같은 것들이 없던 그런 시절에는 이 폐렴이라는 것은 곧장 죽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병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냥 성병도 임질 같은 성병이야 요즘에야 누가 그걸 이제 병으로 칩니까? 그냥 약 먹으면 되게 쉽게 낫는 것으로 이렇게 치고 있는데 아니다. 내 친구 의사하는 놈이 친구들이랑 술 먹다 그러는데 요새 임질은 무슬리아라이즈 뭐 됐다고? 샤게 확 주둥이 찢어버린 영씨. 세졌다는 얘기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왜 마징가가 아작이 나가지고 작살이 나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 찢어지고 나서 도저히 이제 악의 승리로 확정될 것처럼 괴로운 막 이런 상황에서 그레이트 마징가가 나타나잖아. 쫙 새로 무장해서 모양새는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약간 좀 뾰족해지기만 했는데 마징가하고 그레이트 마징가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요즘 임질은 졸라 세져가지고 약도 뭐라 그랬는데 무슨 약을 하나를 대차게 센 거를 먹인대. 그러면은 얘가 이러면서 타격을 받으면서 약간 당황하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걔랑 막 싸워가지고 이길라 드는데 그 약으로는 임질균을 절대 못 잡는데요. 근데 일단 싸움이 붙어가지고 익숙해질만 하고 지치라 그럴 때 딴 약을 하나로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또 한 번 뒤통수를 때린대. 그래야 죽을 정도로 살벌하대요. 근데 하여간 뭐 그건 또 여담이고. 근데 옛날에는 임질 걸리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위인들이나 이 인명사전에 실릴 만한 그 역사의 인물들 가운데서 매독에 걸려서 죽었다 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가 하면 옛날 그 음악가들 가운데서는 또 미술가들 가운데서는 임질에 걸려 죽었다는 사람 숫자가 아주 부지기수지요. 그 임질이라는 병이
그 신대륙에 진출했던 뭐 스페인 선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퍼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역사의 구라라고 합니다. 그건 개구라래요, 개구라. 거꾸로가 가능하면 가능했다라는 얘기인데. 하여간 그래서 그러던 시절에 이 사타구니에 뭐 습진이 난다든가 뭐 걸린다든가 하는 것들은 남성도 남성이지만 특히 그 여성들에게 아주 치명타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구조의 풍풍하고 슴슴한 그런 고쟁이를 그 우리나라 여성들은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겠고, 그 한복 안에다가 그래서 뭐 썽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쫙 레이스 반쭈 착 붙는 거를 입고서 이렇게 서방님 이거 좀 봐주시와요 이러면 싹 들어올릴 수는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 일본 여성들 입는 기모노 안에는 반쭈를 입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일본의 성문화와 성의식과 뭐 정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엉뚱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나라는 더더욱이나 우리나라보다 습기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무덥지근하고 축축하기 때문에 이 집을 지을 때도 땅하고 이렇게 약간 띄어서 짓도록 이 습기하고 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여성들도 당연히 이 어떻게든 통풍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뭐 흔히 생각하듯이 기모노 뒤에 달려있는 그 방석이라는 게 뭐 아니면 뭐 치마 안에 반쭈 안 입는 이유란 게 그런 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여자들도 그런 쓰라림을 느낄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이제 신소리 그만하고. 작년인가 이맘때인가 군발의 친구 녀석이 휴가를 나왔을 때였을까. 놀아주기 싫었는데 워낙 불쌍한 눈치로 날 보길래 일단 영등포를 같이 거닐고 있었거든. 근데 그 녀석이 나한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라. 야, 저기 거기에 그 이상한 피부병은 아니고 막 가렵고 막 따끔하기도 하고 그건 뭐라는 피부병이냐? 나 군발이 새끼 더러운 티내기는. 어디 등에 뭐 났어? 아니 거기 거기 있잖아 그 근처에. 참고로 영등포시장 근처에 약국도 많고 참고로 사람도 진짜 많이 다님. 뭐? 어디? 거기가 어딘데? 하긴 군대 가면 잘 씻기도 그렇고 날도 덥고 속옷 자주 갈아입기도 힘드니까 피부병 같은 거 걸리겠다. 어디 말이야? 큰 목소리로. 아씨, 자 근처 말이야. 거기 연락 가려운 거 있잖아. 자 X 근처라고 활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 지자까지 발음했다는 얘기지. 원래 그 군발이 녀석이 좀 소심한 녀석이었는데 군대 가서 좀 과격해진 데다가 여름이라서 더운데 나는데 이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짜증을 내더라고. 그래서 거기. 다행히 우리를 쳐다본 사람 아무도 없었음. 야, 내일 부대 복귀하는 날인데 나온 김에 약이나 사야겠다. 무슨 그 부위에서 진물 같은 것도 나오는 것 같아 신경이 쓰여. 야, 그냥 사타구니에 습진 걸렸다고 그러면 될 거야. 마침 우리 앞에는 커다란 약국인데 유리창 너머로 약사가 보였다. 근데 허걱 약사가 여자인 것이야. 야, 저기 다른 데로 가자. 저기 약국이 더 크다. 근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녀석은 이미 약국 문을 열고 몸이 이미 반 이상 들어가 버렸다. 야, 뭐해? 날도 더운데 약도 사고 에어컨 바람 좀 쐬자. 당황하며 나 같이 들어간다. 약사 누나 어서 오세요.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친구 녀석. 저기 자지 근처가 졸라 가렵거든요. 연고 같은 거 없을까요?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어. 아무리 군발이가 사용한 어휘란 것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미 사타구니 그리고 습진이라는 고상한 용어를 내가 알려주지 않았냐고. 근데 그 자X란 단어를 자신감 있게 내뱉는 그것도 아주머니 약사도 아닌 그 처녀 약사 앞에서 난 약국 문을 열고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약사 누나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약을 찾아 건네주더군. 친구 녀석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당당히 약을 받아들고. 참 근데 그 약사 누나 목소리가 딱 버섯순이 누나 목소리였다. 정말 빛의 식구 티가 팍팍 나는 누나였는데 아무튼 식구들도 다른 데는 못 씻어도 거기는 씻어서 습진 조심하자. 참고로 인터넷 보니까 사타구니 습진용 팔더라. 그냥
습진용 바지도 팔더라. 그냥 똑같은 바지인데 주머니 안쪽 천이 장갑 모양이어서 마음껏 긁을 수 있대. 바지 사면 긁어서 피날 때 바르는 빨간 약도 준대. 이거 뭐야, 실제로 이런 게 있어? 엽기몰 같은 데 있나 보지? 그러니까 바지 주머니 안에 이렇게 쓱 손을 집어넣으면 이 주머니가 좀 깊고 그 다음에 안에가 장갑 모양으로 손을 집어넣을 수 있어서 그냥 주머니 안쪽을 뚫어놓으면 되잖아. 주머니를 뚫어놓으면 손 집어넣어서 그냥 긁으면 되잖아. 아이씨. 그리고 손 씻는 게 그 바지 안쪽 주머니에 그 북박 다 묻는 것보단 낫겠다. 근데 이게 캡겹다. 바지 사면 긁어서 피날 때 바르는 빨간 약도 준대. 이 바지 사고 그 장갑 모에다 손가락 집어넣고 실컷 긁은 다음에 피나면 빨간 약 바르라 이건데 그보다는 통풍을 시키면서 습진약을 바르는 게 좋지 않겠어. 진짜. 약국 가서 그런 얘기 해도 약사하는 분들 미동도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약사잖아. 참, 이 약국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았던 우리 집이 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손님도 별의별 놈의 새끼가 나온다 정말. 또 그 약국이라는 게 고소득층 사는 동네보다는 저소득층 사는 동네가 잘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점점 그런 동네로 이제 약국을 찾아 들어갔거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 중에 제일 마음이 그런 게 두 가지야. 하나는 너무너무 형편 어려운 분. 그러니까 와가지고 정말 아픈 거야. 그리고 병원 갈 형편은 안 되고 근데 그 무슨 증상인지 다 설명 듣고 그러니까 이런 약 먹으면은 이거 빨리 낫는다 하고 설명을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듣고 그런 다음에 그 앞에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다가 고개 꾸벅하고 나가는 분이야. 못 사는 거야. 어디가 지금 아픈지 와서 상담은 하고 이 뭔지 다 알겠는데 도저히 그 약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돈이라는 게 형편이 무슨 뭐 몇십만 원짜리 약이냐면 그것도 아니고 몇만 원짜리 약이냐면 그것도 아닌데 못 사 먹는 거야 형편이. 그런 거 그렇게 불쌍한 사람 약 좀 그냥 주지 그래요 라고 그렇게 쓱 이야기할 만한 형편도 우리 집도 아니었지만 또 그럴 수도 없대 그게. 그러니까 뭐 정말로 무의촌의 무료 의사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봉사를 가는 건 모를까 병원이나 약국을 이렇게 개업을 해놓고 나서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마다 슬쩍슬쩍 돈 안 받고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또 뭐라 그럴까 좀 거친 속담이긴 하지만 씹 주고 뺨 맞는다는 얘기도 있잖아. 그 한 분이 왔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아저씨 요거 공짜로 요거 여기서 약 얻어먹었다고 소문만 안 내면 요 약 드릴 테니까 들고 가서 좀 조용히 혼자 드시라고. 그러면서 에휴 어떻게 저렇게 저 아픈데 약을 못 쓰는 것처럼 불쌍한 일이 있겠어 해가지고 뚝뚝 등쳐가지고 돌려보내잖아요. 다음날 사람들이 벌떼같이 와 그러고 몰려오는데 뭐 의사 선생님 혹은 약사 선생님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누구는 공짜 약 이렇게 줬대는데 나도 솔직히 좀 형편이 어려우니 나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웃을 일인지 울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화예요. 야 이 개놈의 새끼야 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누구는 공짜 약 주고 왜 나는 내비두노 그러면서 안에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폐악질 부리고 막 물건 엎어놓고 막 이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약사 잠깐 하다가 그다음에 때려치고 그다음에 우리 누나랑 나랑 나이 드니까 이제 한울 수 없어서 그 하기 싫어하는 약국을 다시 열어가지고 약국에서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누나랑 나를 이제 대학교 입학금을 내준 거지. 그 돈 많이 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집도 있고 아닌 집도 있어요. 경우마다 그게 천차만별이야. 의사는 다 짜랑짜랑 돈 버는 것 같지. 평생 그 동네에서 조그만 의원 하면서 그럭저럭 먹고 사는 그런 분들도 있다. 참 편차가 좀 있는 건데. 하여간 뭐 거기서 그러는 사람들 그다음에 와가지고서 이 주머니에 손 꽂고서 그 영감 약 하나 좀 내놔 뭐 있다 이런 말 하는 새끼들. 뭐 그다음에 아이씨 저 놀다가 아이씨 몰랐는데 병 걸려버렸네요. 그래서 거시기 이제 들이대고서 약 발라줘요 뭐 이러는 놈들. 이러는 놈들을 상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 100원짜리 긁어 모아서 나를 학교에 보내준 거더라고. 잘 몰랐죠. 나중에 한참 뒤에야 좀 알게 된 건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재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 아니야. 뭐 재벌 총수들이 우리 아버지보다 뭐 능력이 더 뛰어난지 뭐가 잘나는지 내가 뭐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벌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그치? 약국 얘기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그래서 처녀 약살에도 이미 볼 꼴 안 볼 꼴 다 봐서 약국하면 다 숙달이 대임이라 거기서 뭐 자지가 졸라 가려운데요 뭐 그냥 연거 주세요라고 얘기 미동도 안 하지. 그 꼴을 처음 본 게 아니야. 그리고 의약 분업하기 전에는 약국에서도 그 병원 구실을 상당히 했었어야 됐다고요. 물론 의약 분업하고 이제 우리 아버지 쫄딱 망하고 결국 약국 걷었지.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의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넉넉한 동네가 아닌 동네에서 꽤나 오랫동안 약국을 했던 우리 집의 시각 쪽에서 보자면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그거더라고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 그리고 없이 사는 사람들 그쪽 동네에서는 약국이 병원 구실을 하걸랑 정말로. 그러니까 뭐 아파가지고서 약 바르고 치료하고 막 이러는 것까지 약사가 해준단 말이에요. 동네에서는. 무슨 약 투약하는 건 물론이려니와 그리고 뭐 한방도 한쪽 구석에서 갖다 놓고서 필요할 때는 한방도 지어주고 막 짬뽕이 된 한방에 무슨 그냥 서양 약국의 병원 구실에 이거를 동네에서 약국이 다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80년대하고 90년대 초반까지도 거의 그랬을 거야. 근데 거의 뭐 의약 분업이다 뭐다 다른 논리는 다 좋은데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약 먹고 치료받고 이럴 수 있는 문턱이 더 높아져 버렸어.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 여름에 우리가 극적한 얘기를 했는데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괴롭게 죽는 게 긁다가 죽는 건 것 같아. 가려워가지고. 또 그 긁을 때의 그 정말 막 쾌감하고 고통하고 동시잖아 그것도. 그러면서 그 쾌감조차도 고통으로 변해버리는 그 이상한 프로세스가 일어나잖아 뇌에서. 막 긁다 막 그래가지고 그 피부병에 옛날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이야기, 뭐 그다음에 극한 상황에 몰려있는 뭐 전쟁 도중에 뭐 어쩌고 막 그런 이야기들, 뭐 탐험대 뭐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 화학무기에 의해서 뭐 어쩌고 긁은 뭐 뭐 그런 가려운 얘기 보고 있으면 아주 사람이 거의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뉴욕에 있을 때 그 집 마룬지 카페트에 살고 있던 벼룩한테 당해가지고 정말로 그거는 부상 수준이라 부상 입원 수준이었잖아요. 지금도 발에 흉터가 남았다니까. 와, 곤충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이 군대 갔을 때 물린 무슨 산모기나 뭐 이런 종류, 이런 건 그냥 한 방 세게 물리고서 대차게 그냥 붙는 그런 종류였는데, 와, 이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무릎 아래에 이 발들이 다 당한 건데 무릎 이하로 사시미 칼 가지고 가죽을 쫙 벗겨낼 수 있다면, 그리고 한 번에 벗겨낸 그걸로 이 가려움이 다 없어지고 그냥 아프기만 하다면 벗기고 싶다는 생각이 나더라. 와, 갑자기 이렇게 뺨이 또 가렵노. 자, 껌X의 Last Life. 이 껌X는 그러니까 전에 그 껌이죠, 껌. 우리 고스 식구들하고 또 특히 친한 껌의 새 앨범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데프콘의 길. 잉. 얍. 내 노래 가을하게 이 길을 간다네 시원한 바람에 이 길을 간다네 내 노래 가을하게 이 길을 간다네 이틀 밤을 새서 내 방 한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내서 떠올린 말을 뱉어 완성한 내 가사의 깊이를 찾으려고 애써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겠어 답답해지는 이 기분을 달래고 보자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화내고 보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뭘 하나 빠뜨렸던 거야 바보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보이는 저기 저 아이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환한 얼굴 속에서 보여지는 여유 그걸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거든 그래 알았다 이제 바로 시작하자 여유를 담은 낭만의 샤은아가 더욱더 멀리 뻗어나간다 자자자 모두 같이 부르세 라라라 내 노래와 나의 시 빛을 지며 아주 단단히 해가 되어 간단히 달라진다 다시 난 그날까지 내 노래와 나의 시 길을 지켜 달라진다
스물여덟 이제 한숨은 없어 벅찬 가슴을 열어 남자의 꿈을 던져 아무리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걷는 길이 차갈밭이라도 난 원망을 안 해요 이 모두를 기쁘게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푸른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즐기며 눈을 끼어 여유로운 나를 기념할 거야 힘든가요 세상이 지군나요 당신을 몰라주는 사람들이 미운가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고 뒤를 봐요 저마다 아름답게 손을 잡고 길을 가요 지금이 어렵다고 생각할진 몰라도 조금은 단순하게 사는 것도 좋아요 그래요 모두 같이 시작해요 차차차 한 번 더 크게 라라라 내 노래와 나의 시는 빛을 지녀 아주 달달이 해가 되어 가난이 달라진다 다지 난 그날까지 내 노래와 나의 시는 길을 지켜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 자, 공지사항입니다. 뭐 약간 때늦은 감도 있고 뒷북일 수도 있겠지만, 이 유승준 입국 금지에 대한 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이니 뭐 방송이니 지금 뭐 전 국민의 어떤 토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뒤탈을 붙으면서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뒤탈을 붙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강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각 인터넷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논조와 찬반론자들의 입장과 TV 토론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이런 것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시작한 뒤타붙은 토론회는 그 대신에 대단히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앞으로 3일간의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고스트 스테이션 토론방에서 유승준 사건 관련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5천만 원 내기. 모 은행에 매월 15일 12시만 되면 70살 정도의 할머니가 5천만 원씩 입금을 시켰어. 지점장이 야, 참, 내 나이 50에 저런 능력 있는 할머니 처음 봤네 그려 하면서 할머니를 공손히 불러서 물었지. 매달 15일 12시만 되면 5천만 원, 매달 5천만 원. 할머니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매달 5천만 원씩 입금을 하는 거세요? 그랬더니 에휴 뭐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 그냥 저 내기하는 재미로 사는겨. 무슨 내기인데요? 지점장도 나랑 내기 한번 할 텐가? 무슨 내기인데요? 아무거나 다 해. 5천만 원 내기면 다 하지. 뭔 내기인 줄 알아야 하든지 말든지 하죠. 지점장, 내 미안하지만 내 70평생 독신으로 살아서 잘 모르는데 이 남자는 불알이 몇 개인가? 예? 그야 당근이 2개. 그래, 그럼 그걸로 함세. 이번 달 15일 12시까지 지점장 알이 3개가 될 걸세. 지점장이 황당해하면서 할머니 그런 일은 없어요. 내기하자니까 그래요. 좋아요. 후회하기 없어요. 알이 3개가 될 일은 당근이 없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거지. 지점장 다른 일도 못하고 자기 불알 꽉 잡고서 다음 달 15일 12시까지 계속 초조하게 기다린 거야. 마침내 약속한 12시 1분 전 이 지점장이 불알을 세보니까 아무리 봐도 2개더래. 그래 2개. 이게 3개가 될 리가 없잖아. 2개 까보고 계속 2개 12시가 땡 치자마자 드디어 그 할머니가 나타났는데 웬 근사한 중년 신사 2분을 모시고 나타났대. 할머니 오셨네요. 근데 저 뒤에 2분이 누구세요? 이 사람아 5천만 원 내기인데 증인이 없어서 해야 되겠나? 증인이요, 증인. 예. 어디 봐. 바지 내리고 빤스도 내려. 하나, 둘. 지점장 알을 한참 만지던 할머니. 아이고 2개밖에 없구만 그려. 내가 쳤네. 여기 5천만 원 가지게. 하고는 뒤로 딱 돌더니 그 2명의 중년 신사에게 봤지? 15일 12시에 내가 지점장 불알 깠으니까 내기한 대로 5천만 원씩 내놔. 그리고 창구로 가더니 어김없이 5천만 원을 딱 입금시키고 사라지더래. 이 정확한 상황에 의하면 지점장 불알을 만진 게 아니고 15일 12시가 되면 지점장이 자진해서 바지를 까고 자기 불알을 나한테 보일 것이다 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할머니가 나타나자 할머니 어서 오세요. 자 봐요. 하나 둘 셋 해서 2개 줘. 아이고 2개구만 뭐 이렇게 된 이야기인데 다단계 내기. 근데 이 글에 의하면 저 뒤에 2분은 누구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증인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구라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고 이 내기에 다단계로 얽혀 있는 이 대상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기는 무효예요. 얼음공주가 올린 글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내기가 무효가 될까요? 아니면 적법한 내기가 아닐까요? 아니면 내기 자체가 불법인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려고 하고 계시죠? 세상 되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간 중에 한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농담 듣고 나서 그 농담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게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집착해가지고 남들 다 낄낄 웃고서 그냥 헤이 털고서 다 집에 갔는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 아닐까 그러고 분석한 사람 졸라 불안한 거예요. 자, 루시드 폴의 음악입니다. 목포의 눈물. 내일 봬요.